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문학 비책 두 번째 단원 고려시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설 11번째 시간입니다. 11번째 시간 설을 배우는 시간인데요. 우리 교재 56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것 설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의 특징 한번 알아보죠. 자, 설이란 한문 문체의 한 종류로 이치에 따라 사물을 해석한 뒤 그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설명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우리 문학에서는 수필과 가장 근접한 편인데 이제 설을 다른 말로 고전 수필이라고도 합니다. 주로 우의적인 사물이나 동식물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형태로 교훈을 드러내는 경향이 강하다. 교훈성이 있다는 거죠. 이규보가 지은 경설, 이옥설, 슬견설 등이 전해지고 있다 하는데 주로 어떻게 하냐면 먼저 어떤 사실 혹은 이야기를 제시한 후에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형태로 가는데요. 이것이 고전 시가의 선, 경, 후, 정과 굉장히 비슷하죠. 산문으로서 앞에 먼저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경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설. 자, 거사에게 거울 하나가 있는데 먼지가 끼어서 흐릿한 것은 마치 구름에 가려운 달빛 같았다. 이제 거사. 이 거사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제 깨달은 사람이죠. 이 글을 쓴 이규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거울 하나가 있는데 이 거울의 의미를 좀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울의 의미는 먼저 첫 번째, 유연한 처세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세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거울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교훈 전달의 매개체, 교훈을 전달하는 매개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거울이 하나 있었는데 거울이 어때? 먼지가 끼어서 흐릿한 것이 마치 구름에 가리운 달빛 같았다. 원래 거울은 깨끗해야 되죠. 왜? 얼굴을 보고 뭐 해야 되니까? 확인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래요? 그 거사는 조석 아침 저녁으로 이 거울을 들여다보며 얼굴을 가다듬곤 하였다. 한 나그네가, 이 나그네는 이제 깨달은 사람과는 반대되는 고정관념을 지닌 사람입니다. 고정관념을 지닌 사람, 대조되는 사람이에요. 거사하고 대조되는 사람. 한 나그네가 거사를 보고 이렇게 물었다. 자, 거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흐린 거울을 사용하는 거사죠. 흐린, 잘못 썼네요. 거울이란 얼굴을 비추어 보는 물건이든지 아니면 군자가 거울을 보고 그 맑은 것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거울 얼굴을 비춰보는 물건. 이건 실용적인 가치죠. 아니면 군자가 거울을 보고 그 맑은 것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건 윤리적 가치죠. 인격 수양으로서의 역할. 인격 수양으로서. 지금 거사의 얼굴은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리고 때가 묻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신 항상 그 거울의 얼굴을 비추어 보고 있으니 그게 무슨 까닭입니까? 나그네가 거사에게 이유를 물었어요. 자, 군자가 거울을 보고 맑은 것을 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사가 말하기를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
이 사람들은 맑고 아른아른한 거울을 좋아하겠지만 얼굴이 못생겨서 추한 사람, 이런 사람은 오히려 맑은 거울을 싫어할 것입니다. 기억과 니은으로 묶은 부분에 이유를 먼저 정리를 해둬야 이 글을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억 니은은 뭐냐? 결국은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 있죠. 장점은 드러내고 단점은 뭐 하고 싶어 하죠? 감추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군자는 누구와 어울릴까요?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일까요? 아니면 얼굴이 못생겨서 추한 사람일까요? 바로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인 군자와 같이 도덕적인 사람들이 소수죠. 소수의 사람이에요. 소수의 사람. 군자와 성인과 같은 사람, 군자와 성인과 같은 사람, 도덕적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얼굴이 못생겨서 추한 사람은 뭡니까? 보통 대부분의 사람. 결점이 있는 사람들. 자, 그러나 잘생긴 사람은 적고 못생긴 사람은 많습니다. 만일 못생긴 사람이 한번 들여다보게 된다면 반드시 깨뜨리고야 말 것입니다. 거울이 깨진다는 거예요. 거울은 뭐 한다고? 깨뜨리고야 말 것이다. 요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요하죠. 깨뜨리고야 만다라는 것은 인간관계가 실패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 남에게 미움을 받는 거죠. 거울이 깨진다는 거죠. 그러니 차라리 깨쳐버릴 바에야 먼지에 흐려진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먼지에 흐려진 그대로 두는 것. 이것은 뭐냐면 결점이 있어도 그대로 포용하는 관용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점을 포용하는 태도, 결점을 포용하는 태도예요. 먼지에 흐려진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먼지로 흐리게 된 것은 겉뿐이지 거울에 맑은 바탕 속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니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만일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만난 뒤에 갈고 닦여줘도 늦지 않습니다. 만일 이 부분이 바로 뭐예요? 만난 뒤에, 예쁘고 잘생긴 사람 만난 뒤에 갈고 닦여줘도 늦지 않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예요. 기다릴 줄 아는 지혜다. 옛날에 거울을 보는 사람들은 그 맑은 것을 취하기 위함이었지만 내가 거울을 보는 것은 오히려 흐린 것을 취하는 것. 흐린 것을 취한다는 것은 아까 흐린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흐린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 그지? 그리고 결점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랬죠? 결국 결점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애정으로서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 결점을 애정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거사의 태도가 인간 결점을 애정으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그대는 어찌 이를 이상스럽게 생각합니까? 하니 나그네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이제 깨달은 거죠. 거사의 논리를. 자, 그래서 소주제 3번은요. 흐린 것을 취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옥설로 가도록 하죠. 자, 오래되어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낡은 행랑치 3칸이 있었는데 나는 부득이 그것을 모두 수리하게 되었다. 그중 2칸은 비가 센지 오래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도 어물어물 망설이다가 수리하지 못한 것이고, 3칸 중에 2칸은 이렇게 된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알고도 수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제때. 그리고 나머지 한 칸은 비를 한 번밖에 맞지 않았지만 서둘러 기와를 갈았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했어요. 이건 적절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수리하고 보니 비가 샌지 오래된 것은 석가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쓰게 되어 수리비가 많이 들었고, 비가 샌지 기억으로 묶으시고요.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던 한 칸의 제목들은 완전히 다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적게 들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 잘못된 것을 제때 고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 소리죠. 퇴락한 행랑채의 수리를 경험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이 뭡니까? 사실이에요, 사실. 그리고 나는 이에 느낀 것이 있었다. 이게 뭐예요? 의견이 시작되는 부분. 이제 한번 가보죠.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기억,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잘못을 알고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쓰게 되는 것 같으며, 잘못을 알고도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해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저 집의 제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몸에도 마찬가지다. 유추죠, 유추. 유추에서 적용했어요. 삶의 이치에 관한 깨달음이죠. 이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뭡니까?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인생사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냐?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다.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다. 유추적 적용 2번.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 탐관오리죠. 내버려 두었다가는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그런 연유에 급히 바로잡으려 면 이미 썩어버린 제목은 제목처럼 때는 늦은 것이다. 미주 저자는 니은 어울리는 한자 성어. 사후에 약을 들고 방문한다. 소용없죠? 사후 약 방문. 우리 속담은 뭡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 삼가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교훈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서리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리적 표현, 교훈적입니다. 생각해라 라는 거죠. 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작품 개관부터 보도록 하죠. 자, 글의 종류 가문단, 가에 있는 경설, 글의 종류는 한문 수필, 설이다. 설의 특징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정리했습니다. 그 부분 잘 정리해 두세요. 그리고 성격은 교훈적이며 상징적이고, 주제는 사물의 심층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 2가지 배웠죠. 유연한 처세, 그리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필요성. 특징은 문답법을 사용해서 묻고 답했죠. 나그네가 물었고 거사가 대답했죠.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사물을 통해 올바른 삶의 자세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이옥설 보시죠. 갈래는 똑같이 한문 수필이면서 설이다.
성격은 교훈적이며 예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경험적이다. 주제는 잘못을 미리 알고 고쳐나가는 자세의 필요성. 특징은 일상적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고 유추의 방법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1등급 노트 가의 주제의식을 보시면 인간의 결점까지도 수용하는 현실적이고 유연한 처세에 숨겨진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관용의 정신, 유연한 처세. 관용의 정신이죠. 결점까지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거울의 의미 및 역할. 이거 좀 정리 잘 해두세요. 거울, 유연한 처세의 필요성,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세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물은 거사는 작가의 허구적 대리인, 나그네는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 잘생긴 사람은 성인과 군자와 같이 도덕적인 소수의 사람, 못생긴 사람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다수의 사람이다. 근데 이런 사람들까지도 뭐 해야 된다? 받아들여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글의 전개 방식을 보시면요. 유추, 일상생활의 경험, 집수리였죠. 이것을 통해서 인간사와 정치 현실까지 적용시킨 거예요. 이것을 유추라는 거죠. 행랑체를 수리했는데요. 즉시 수리하지 않으면 피해가 크다라는 경험을 제시해 놓고 그 다음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리미리 뭐하는 게 중요하다. 고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설과 이욕설을 다 배우게 됐는데요. 배운 부분을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 관련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